6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사람들은 햇살을 즐기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생기 넘치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풍경을 유리창 너머로만 바라봤습니다.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파로 돌아갈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하루 종일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보고 점심 먹고 또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 먹고 잠들 때까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갔고 한 달이 지나갔고 1년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웃음도 잃었고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공허했습니다. 몸도 약해졌고 기분도 우울해졌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다 보니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남자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건강하고 활기찼던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살다가는 곧 죽을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집에만 계신가요?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귀찮고 집에 있는 게 편하고 나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박 씨는 명예퇴직 후 집에만 있었습니다. 출근할 필요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아직 일하고 있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박 씨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했습니다. 기분도 우울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삶이 재미없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말했습니다.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서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우울증도 의심된다고 말입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주며 말했습니다. 약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햇볕을 쬐고 걷고 사람을 만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의사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침마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고 다리가 아팠고 집에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2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숨도 덜 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기분도 좋아졌고 하루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어르신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고 삶의 활력이고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이 드러납니다.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입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모두 말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우울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반면 밖으로 나가면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만으로 건강이 회복됩니다. 60대 중반의 김 씨는 은퇴 후 취미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했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할 것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했고 시간은 느리게 갔고 삶은 무의미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해서 문화센터 강좌를 권유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배우냐고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계속 권유해서 마지못해 사진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이유라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첫날 강의에 갔을 때 김 씨는 놀랐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자신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은퇴 후 취미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사는 친절했고 수업은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오랜만에 뇌를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수강생들끼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고 주말에는 함께 출사를 나갔습니다. 김 씨는 사진에 빠져들었습니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이른 아침에도 나갔고 멀리 여행도 다녔습니다. 동해에도 가입했고 전시회도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루하고 무의미했던 은퇴 생활이 활기차고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말입니다. 취미를 찾게 되고 친구를 만나게 되고 삶의 목적이 생긴다고 강조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야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취미, 친구,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은 편안하지만 동시에 갇힌 공간입니다. 밖으로 나가야 세상이 보이고 기회가 생기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년 이후의 행복은 집 밖에 있습니다. 70대 초반에 이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고 무릎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힘들고 아프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전하게 집에 있는 것이 낫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약은 계속 늘어났고 병원은 자주 가게 되었고 몸은 더 약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더 악화되고 있다고 조금씩이라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두려웠습니다. 밖에 나가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무릎이 아파서 못 걸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지만 가족들이 함께 걷겠다고 했고 천천히 시작하면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씨는 용기를 내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5분만 채 못 걸었습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고 다시는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격려했고 매일 조금씩 더 걸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1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2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놀랐습니다. 혈당이 내려갔고 혈압도 안정되었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도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움직이면서 근육이 생기고 관절이 강해진 것입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파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어서 더 아프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움직이는 것이 두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씨는 매일 산책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삶도 즐겁습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아프다고 집에만 있으면 더 아파집니다.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밖으로 나가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물론 무리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자신의 속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나가는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50대 중반의 최 씨는 은퇴 후 우울했습니다. 평생을 회사에서 보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뒹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내가 걱정해서 상담을 권했지만 최 씨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우울증이 아니라 그냥 적응 기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우울해졌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원봉사를 같이 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멘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멍설였지만 동료가 간절히 부탁해서 한 번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동센터에 갔더니 최 씨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숙제를 도와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최 씨를 따랐고 고마워했고 기다렸습니다. 최 씨는 변했습니다. 우울감이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었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와는 다른 보람을 느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지만 마음이 풍요로웠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 자신도 치유된다고 말입니다. 우울할 때일수록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평생교육 등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년 이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60대 후반의 정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집에만 있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자식들이 나가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서 아내를 그리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정씨는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자식들이 심각하게 걱정했고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강제로라도 밖으로 나가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식들은 정씨를 설득했고 결국 등산 모임에 나가게 했습니다. 정씨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힘들었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귀찮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을 오르며 땀을 흘리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외로움이 덜해졌고 산 정상에 올라 바람을 맞으며 풍경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정씨는 계속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억지였지만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